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2025년 2월 15일 토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이 3월 초에서 최소한 3월 중순으로 미뤄졌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각종 절차상의 문제와 상당수 증인들의 오염된 증언 등을 지적하면서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변호인단의 총 사퇴까지를 거론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이후로는 그냥 문형배로 부르겠습니다. 우파 시민들의 강력한 저항이 갈수록 확산되고 커지고 또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방에 음란물을 방조한, 그러니까 본인도 가입해서 본 의혹이 있고요. 그래서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구설에 휘말리면서 일단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문형배는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다시 말해 파면을 헌법재판관 8명의 그 만장일치로 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 흔적이 이곳저곳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과속, 폭주 논란에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반탄 물결, 탄핵 반대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무릅쓰고 3월 초에 선고하기에는 현재 좀 무리가 있다.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이재명과 그런 물밑 교감이 충분히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요. 문형배의 이런 행동은 작전상 후퇴,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정도로 봐야 합니다. 파리가 손을 싹싹 비비는 게요, 뭘 잘못해서 사과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먹잇감을 찾는 행동이다. 이 곤충학자들의 과학적 분석에 따른 거죠. 그 비유를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인 선례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거 프랑스 혁명 때 베르사유 궁을 지키던 스위스 용병 700여 명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돈 받고 와서 용병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루이 16세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를 당장 내놓지 않으면 너희들도 다 죽이겠다. 그런데 만약에 워낙 용맹하고 잘 싸우니까 이 반왕정 시위대도 좀 타협을 할 필요가 있었던지 이런 글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두 사람만 내놓으면 너희들은 살려서 니네 조국 스위스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일종의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경론 끝에 투표가 있었어요. 결과가 만장일치 거부였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도 우리는 그런 그 계약 위반에 동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끝까지 다할 뿐이다. 대단히 쉽지 않은 그런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끝까지 한 사람 안 남고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대단한 비극이었고, 하지만 이 왕과 왕비를 지켜주겠다는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 조국 스위스와 우리 가족들, 후손들은 앞으로 영원히 전 유럽에서,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약속은 지켜야 한다. 그래서 싸웠던 겁니다. 반왕정 시위대마저 이에 크게 감동해서 장사를 아주 잘 치러줬고, 이 장렬한 전사는요, 이후 스위스가 세계적인 신용국가로, 신용의 대명사로 자리매김한 초석이 됐었습니다. 끝까지 싸웠다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놓고 20여만 명이 훨씬 넘는 살라후딘의 그 아랍군과 대결한 기독교인 수천여 명,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정말로 장렬하게. 그래서 이에 질린 살라후딘이 정말 훌륭한 적이다. 이래서 타협을 해요. 그래서 모두 무사하게 고향으로, 유럽으로 원하는 데 따라서 돌아갑니다. 이 실화는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 자세히 나오죠. 저는 여러 번 본 정말로 명화인데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제가 이 두 가지 실례를 말씀드리는 이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냥 투항하거나 포기한 측은 결코 살아남거나 최소한의 힘조차 지킨 사례가 없습니다. 싸워야 적에게 인정받고 양보를 받거나 얻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문형배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이렇게 과속 폭주로 서두르는 이유 단 하나뿐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2심 선고보다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의 탄핵을 다시 말해 파면시켜서 절친 이재명이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이걸 좀 거의 깔아뭉개다시피 하고 편안하게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시 말해 대법원 선고가 재판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40여일 끌고 빠를수록 좋으니까 그렇게 해주겠다는 그런 그 짬짬이가 분명하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2심 선고 빨라야 3월 26일에 나옵니다. 재판장이 말한 스케줄이 그렇게 돼 있어요. 보수 세력은 윤 대통령의 탄핵 이 선고가 법에 정해진 절차, 듀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듀 프로세스. 그리고 방어권. 이건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지켜줘야 한다고 지금 6대4로 의결해서 넘긴 거잖아요. 야당에서는 난리 치고 있지만 이건 당연한 건데 이거 헌재가 지켜야 됩니다. 이 권고지만 무게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에 따라서 적어도 이 선고가 물론 기각을 이끌어내는 게 최선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서라도 최대한 이재명의 2심 선고 전후까지는 적어도 3월 말까지는 가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건은 그 투쟁의 강도, 이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이 정도에 달려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토요일 오늘 열리게 된 이 광주광역시의 반탄 집회, 적어도 10,000명은 훨씬 넘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최 측은 지난 8일의 동대구역 집회보다 더 많이 집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지난 8일 동대구역 집회, 경찰 추산 최소 52,000, 55,000여 명, AI 분석 등을 통해서 볼 때 10만에서 15만까지 모였다고 하는 그 동대구역 집회보다 결코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 광주로 가는 각종 차표, 또 전세버스의 대절 문의가 아주 폭주했다. 그 근거로 그런 걸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란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광주 집회에 어느 정도 참여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요. 주최 측의 전망대로라면 신고도 당초 5,000에서 10,000명으로 했는데 신고가 그렇다는 얘기지 실제로 저는 수만 명, 경우에 따라서는 두 자릿수 만 명이 집결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광화문에는 4만여 명이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찬탄 집회는 2만 명이 신고했다고 해요. 그 주변에서. 여기에 국민의힘의 그 원외 당협위원장 한 80명 됩니다. 이 사람들 서울 서부지법에서 헌재까지 행진하면서 시위하겠다. 또 헌재에서 가열차게 또 이 시위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원희룡 전 법무장관도 참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 열리는 이 보수 집회에는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까지 기록이 지난 2019년 5.18 때 이 문제 많고 말썽 많은 5.18 그 유공자 명단 발표하면서 보수 시민 한 1,000명 정도가 행진과 시위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배에서
100배 넘는 인파가 오늘 모인다면 분위기는 확 달라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일단 전라북도 익산 출신의 법조인이죠. 5선의 조배숙 의원은 이 광주 집회에 직접 참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린 전한길 강사의 참여 연설도 당연히 있게 됩니다. 이번 사태에 정말로 크나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민참여인단의 숫자는 이제 2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문형배 헌재와 이재명은 최근 발표된 이딴 여론조사에서도 궁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먼저 헌재에 대한 신뢰도는 1월에 57%에서 2월 초에는 52%로 떨어졌습니다. 갈수록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반면에 헌재를 못 믿겠다, 이런 여론은 1월에 31%였는데 2월 들어서 40%로 무려 9%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아직 2월 중순인 점을 감안하면 그 상승 추세는 조만간 50%에 육박하기에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소장대행인 문형배가 오락가락 갈팡질팡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먼저 처리했어야 할 한덕수 전 대행의 탄핵 심판을 안 하겠다고 했다가 증언도 안 하겠다고 그랬죠. 이거 사흘 만에 번복했어요. 밀린 거죠, 여론에. 그래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우리법연구의 후배인 마은혁을 끌어들이려던 시도는 결정 당일에 연기했었죠. 역시 여론에 밀렸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증거인 이 메모를 4번이나 바꾼 홍장원도 다시 불러서 증언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안 듣겠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었죠. 근데 안 되겠던가 봅니다. 자, 이런 헌재를, 이런 소장 대행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는 문형배에 비하면 약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에도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갤럽의 최신 조사에서 이재명은 전국적으로는 34%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게 35%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박스권에 지금 갇혔습니다. 그런데 PK, 즉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23%에 그쳤습니다. TK의 반대는 여전히 높습니다. 숫자를 말씀 안 드려도 60% 전후입니다. 이재명의 PK 지도는 지난 4번의 갤럽 조사에서 32, 31, 25, 23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NBS의 조사에서도 이재명의 PK 지지율 전국 32%에 비해 현저히 낮은 24%에 불과했습니다. 갤럽과 NBS를 보면 23, 4%라는 얘기가 됩니다. PK 지역 인구 760만 명입니다. 호남 다 합쳐서 490만 명, 93만 명 정도 돼요. 무려 1.7배 차이가 납니다. PK에서 30% 이상 못 얻으면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이거 민주당의 중진 의원이 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탄핵이 문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끝까지 싸우는 쪽이, 끝까지 맞서고 투쟁하는 쪽이 이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제가 볼 때 이제 중반전에 불과합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